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서원노인목지관 초대관장을 역임했었던 서원대학교 서대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장을 그만둔 지 한 2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존재는 많이 잊혀졌을 것 같긴 합니다. 저를 모르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초대관장으로서 그 복지관을 이제 수탁받고 또 이제 키트를 다지는데 또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노인목장으로부터 노인 인권교육 좀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의뢰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제 또 복장에 대한 애정이 이제 각별함으로 이제 기꺼이 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상황이 지금 복지관에서 집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 인권 교육은 그 노인복지 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그 의무적으로, 그 의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 네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인권이 뭔지. 두 번째, 노인권 보호와 증진. 세 번째, 서비스 단계별 인권 보호. 네 번째, 노인 복지 분야 종사자 인권.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솔직히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인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인권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이제 인권을 얘기하려면 바로 이것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존엄하다.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존중받아야 될 존재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간은 다른 인간의 어떤 그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개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분히 이론적이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뭐 성별 또는 연령 또 국적, 지역 또는 이제 학력 수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다 소중한 존재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잘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솔직히 뭐 이제 그 전에는 그 뭐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지만 잘 나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제 나이가 많으면 신체가 쇠약해지고 또 이제 아무래도 기억력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노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뭐랄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뭐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인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존엄성은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들이 기초가 되는 법질서의 원리다. 무슨 말인가니 노인과 관계되는 모든 법은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뭐냐?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원래 없었어요. 이런 말은. 그러나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권리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인권은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좀 이제 그림 보시면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양하죠. 네, 인간답게 살 권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그 밖에 뭐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을 수가 없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약간의 차별의식을 갖고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을 좀 약간 낮춰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여자분도 마찬가지. 또는 이제 성별 뭡니까? 연령으로 따지면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청소년들 봤을 때는 어리다,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꼰대다, 뭐 이렇게 이제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인권 개념을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인권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선 이제 영어권을 보겠습니다. 영어권은 human right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정당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옳고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나는 부당하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권, 그러니까 사람인 권세, 권. 이제 권자가 나무목, 저울추, 뭐 이렇게 이제 그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권력의 경중을 잰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갖고는 솔직히 인권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울추를 그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뭔가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것과도 좀 관계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법과도 이제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필수적인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존엄과 가치죠. 필수적인 것을 최소한의 인간적 요구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청구권이다. 정당하게,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답게, 그리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정당하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느낌만, 분위기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선에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 헌법, 이건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바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고요. 여하튼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법에서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이제 도표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모두가 다 평등하다. 예, 차별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참정권, 뭐겠습니까? 성가수가 있다. 사회권, 사회복지 서비스라든가 그런 이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청구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예, 요구할 것이 있으면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헌법에는 인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이제 뭡니까 인권 유린 또 뭐 인권이 그 방해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항상 헌법을 내밀고서 예,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권의 이제 발전 과정을 아주 이제 간단하게만 그림으로 보여주면 솔직히 이 인권은 동양에서 발달했다기보다는 서양에서 발달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니까 대략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자유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국왕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지배를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자유를 부르짖었죠. 그러면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권리가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서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돼. 그러니까 경제적인 건 뭐겠습니까? 사적인 재산권이죠.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자격이 있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바로 인권, 여기는 이제 집단권, 연대권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장 발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지배를 당해왔던 역사에서 점차적으로 그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금이나 지배 계층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이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인권이죠. 물론 이제 국가의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살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관공서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요즘은 사회복지 시설도 있고 기타 등등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21세기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시면은 최근에 그 버마, 예,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있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전에 또 아프리카라든가 또 이제 뭐 중동이라든가 또 뭐 중국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북한 뭐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지배자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그냥 아무 소리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어떻게 보면 인권의 시대다. 그러니까 20세기부터 인권이 강조되었는데 지금은 21세기거든요. 지금은 그야말로 인권의 시대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향해서 얼음장을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이징 올림픽에 그 대표단을 가지 않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인권 유린하고 있다.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그런 시민들에게 포갑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니 미국 대표단은 베이징 올림픽에 가지 않겠다. 선수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시대가 현재입니다. 21세기는 바로 인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인권 감수성. 우리가 이걸 길러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인권 감수성.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센스죠, 센스. 그러니까 이게 그 인권 관점에서 정당한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센스, 감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권 감수성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역지사지다. 무슨 말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에서 가장 기본되는 자세다. 이게 바로 역지사지. 그리고 이제 인권이 무엇인지 알겠죠? 바라보는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항상 내 입장,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역지사지, 똑같은 말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상당히 좀 인권 관점에서 맞지 않는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부장일 수도 있고요.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좀 성차별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다문화 가족 그리고 좀 뭐랄까 자기보다 약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깔보는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인권 관점에서 봤을 땐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감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인권에서는 바로 차별하지 말자 이런 이제 의미도 있거든요. 차별. 도대체 차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별. 무려 19가지가 있답니다. 봐볼까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성차별, 종교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연령차별.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바로 이 연령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또 어디 가서나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연령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도 이건 좀 빨리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그 어느 지역 출신인가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을 내리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국가, 다른 나라 사람, 특히 이제 그 뭐 동남아 쪽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민족, 외모, 신체 조건, 결혼 유무, 임신, 출산, 학력,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정치 사상, 전과, 성적인 취향,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저 동성애라든가 또 이제 질병. 물론 제가 이제 아무리 인권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런 이제 동성애를 도저히 용납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또는 이제 뭐 지역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르신들만 그 차별받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 동네 통장님이 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가보시면 이제 통반장 있지 않습니까? 통장. 근데 이제 통장이 과거에는 뭐 한 50대 이상,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은 30대 통장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참 뭐 좋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 통장이 젊어졌느냐? 야간에도 일을 할 수가 있다. 차력이 된다. 또 긴급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젊어야 된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통장 그런 이제 그 일을 맡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을 뭐랄까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을 일종의 차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인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인권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굳이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것도 반대인데요. 간병인을 모집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알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생활지원사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65세가 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도 생활지원사로 뽑아주지 않아요. 근데 생활지원사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죠? 사회복지 시설이지 않습니까? 측만해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지금 연령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사회복지 시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본인들이 지금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 차별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에서 왜 유독 인권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사회복지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결국은 인권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와 인권은 아주 밀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하단에 글씨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인간이 존중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더불어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자, 이런 이제 그 세상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대와 폭력, 노동, 질병, 자유, 소외, 차별, 빈곤, 고독, 기타 등등 갖가지 사회 문제가 아주 만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권 감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각종 사회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결국 이런 그 잃어버린 인권 감수성,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전문직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인권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 인권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라면 이 인권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글쎄요, 이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고
많이 접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100% 잘하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자기 성찰을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사들을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가끔씩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예? 사회복지사 왜 저러냐? 예?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끼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서운함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이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볼 건데, 여하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인권 전문직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노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해서